자,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 패드 학습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죠?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라서 어머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지니쌤이 직접 사용해 보고 그 후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온라인 패드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요, 엘리아이 알고 계시죠? 네, 엘리아이라는 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협찬이나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내돈내산, 네, 제가 직접 사서 저희 아이들한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후기를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밀크티가 나오는 그 천재교육계라는 회사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크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제작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얼마만큼 공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 패드를 출시하는 그 교육회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저는 그 지금 현재 6학년, 3학년 딸 둘이 있어요, 집에. 그래서 사실은 첫째 때문에 이거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 3, 4년 전에 제가 근무했을 때 밀크티라는 제품을 경험을 이미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밀크티 말고도 타사 제품을 가져와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사실 아이들이 좀 어렵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떤 점을 활용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워킹맘이기도 했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를 그냥 무료 체험만 하고 돌려보는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저희 큰아이가 이제 6학년이다 보니까 중학생이 되면 인강 활용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해서 제가 직접 인강을 중학까지 들을 수 있는 그 엠베스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엘리하이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하이 뿐만이 아니고 제가 전반적으로 이 온라인 패드 학습에 대해서 여러 경험을 거쳐보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부분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는 이 패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요, 꼭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이 온라인 패드 학습이 굉장히 우리 어머님들이 선택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학원에 비해 가성비가 높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 과목을 학습할 수 있다. 네, 이런 면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이가 둘 이상일 때는 형제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어머님들이 가성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년 약정하면은 한 10만 원대 초반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전 과목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일부만 사용해도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제가 어머님들께 이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아이를 봐주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도저히 다 못 봐주겠다. 채점도 너무 귀찮고 내가 이거를 애랑 싸우고 실갱이하고 너무 힘들다. 엄마표 못하겠다. 라고 해서 이 패드 학습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경우가 가장 안 좋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패드 학습을 선택하실 때는요, 내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 오프라인 학원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사회과학은 이제 학원까지 보내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한자 이런 것도 좀 학원까지 보내긴, 학습지 이런 거 하기도 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조금 더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한 것과 내가 도대체 못 해주겠어 라고 해서 약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좀 더 편한 것, 좀 더 편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결과도 결국은 좋지 못해요. 우리가 활용을 똑똑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아이랑 계속 해주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그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무료 체험으로 일단 경험을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처럼 이렇게 내가 필요한 과목을 조금 쏙쏙 뽑아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네, 무료 체험을 해보시고 그게 충족이 된다라고 하시면 네, 바로 이제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봐주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강의를 듣는 활동이나 그런 행위들은 뇌가 거의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을 아이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흡수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습득이 되고 장기 기억으로 가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뇌가 거의 멈춰 있고 거의 흘려듣기 수준으로 이거를 시간만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듣는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로, 이 패드 하나로 자기주도 학습이 완벽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전 과목이 있어. 굉장히 많은 과목을 들을 수 있어. 그거에 대한 장점이 있고 내가 또 형제 자매가 있다라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단 초반에는 아이 둘 중에 누구에게 더 중점적으로 이 패드 학습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그 아이 둘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그런 분배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굉장히 싸움이 많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전 과목을 정말 내가 다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필요한 과목 있잖아요.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 뭐 한두 과목이다. 그 과목에 대해서 내가 11만 원 정도 또는 10만 원 초반대의 금액을 지불해도 이 패드를 사용할 것이냐, 이 강의를 들을 것이냐, 그걸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전 과목을 다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실제로 사용하시는 그 과목이라든지 효과를 보는 과목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들을 수 있는 과목들. 그리고 아이도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들으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냥 하지 말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제로 사실 고학년이 되면은 인강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학원에 가서 학습을 하곤 하지만 아이가 또 주도적으로 뭔가를 좀 하고 싶고 내가 이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조금 더 보완하고 싶어요. 하는데 학원이 멀다거나 또는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주변에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을 했는데 저처럼 이제 목표하는 강의가 명확하게 있어요. 제가 이거 때문에 이거를 신청을 한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 강의가 명확하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온라인 패드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강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요. 무료 체험을 해보시면서 어머님들이 컨텐츠를 다 둘러보셔야 돼요. 다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이 중에서 우리 아이가 현재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큰아이가 이제 6학년이기 때문에 큰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 문법 같은 것들 강의들 있잖아요. 이제 또는 문법 강의라든지 아니면 수학에서 아이가 수학 문제에 대해서 수학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할 수는 없지만 모르는 문제 같은 게 나왔을 때 두 번, 세 번 풀어도 계속 오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해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계속 옆에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주요 과목은 국영수는 어떻게 잘 굴러가는데 사회과학까지 제가 봐주려고 하니까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강의 수가 너무 많아요. 강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들을 수가 없었고 아이가 그걸 계속 듣고만 있으면 계속 수동적으로 시청을 하게 돼서 제가 요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이걸 좀 똑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팁을 하나를 드릴게요. 자, 뭐냐면 일단 원하는 수강 과목들을 최소화를 하셔야 돼요.
정말 이것만 꼭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과목을 최소화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전화 오셔서 스케줄 짜야 되고 뭐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몇 강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그때도 어머님들이 내가 필요한 과목은 이거니까 그 과목을 굉장히 최소화해서 넣어주시고요. 최소화한 과목만 생각해서 그 금액이 적정한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딱 들을 게 2과목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해도 그걸 10만 원 초반대에 지불해도 괜찮은 강의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강의를 최소화해서 들으면서요, 반드시 노트 필기하셔야 돼요. 그거 멍 때리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패드 학습은요, 그 확인 학습도 다 패드로 하기 때문에요. 이게 뇌가 참 쓰고 이런 활동들이 없어요. 그래서 뇌 활성화가 사실 그냥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노트 필기하고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요. 영상을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반드시 노트 정리가 필수예요. 그래서 제가 과목을 최소화하라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과목을 너무 많이 하면 그 과목에 대해서 모두 다 노트 필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과목을 최소화하시고요. 그 최소화한 과목에도 내가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과목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과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노트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노트 필기 방법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질문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이용, 그 다음에 학부모용 2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제가 조만간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 다른 광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 굉장히 좋고 뭐 굉장히 과목이 많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혹시라도 수동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만 얻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챙겨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 패드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과목이 너무 많다, 너무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능동적인 방법으로 바꿔주시는 그 과정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니쌤의 즐거운 초등영어, 오늘은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팁 같은 거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학부모 팁도 제가 계속해서 나눠드릴 거니까 잘 시청해 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필수 기억해 주세요. 자,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즐거운 영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